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코너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틀 전 수요일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가 먹혔고 바이든의 구호는 생각도 안 나는 게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결과는 뒤집힌 것 같아요. 그래도 맨 처음에 어떻게든 바이든이 이기지 않을까 했던 게 차라리 또 맞아가는 거기도 한데 아무튼 왜 틀렸는가를 복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역시 시각에 있어서 착시와 편차가 상당히 존재했다. 이건 뭐 분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언론들이 미국 소식을 전할 때 주로 이제 인용하는 게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믿을 만한 언론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근데 누가 뭐래도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지지입니다. 반 트럼프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죠. 차라리 이런 것들과 함께 폭스라든가 이런 것들 섞어서 보도해서 모르는데 대개는 CNN이 빨리 보도하고 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깊이 있게 뒤를 받쳐주니까 그것들을 계속 인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뭔가 착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건 미국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들 보도를 위주로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편차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밉든 곱든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말만 하면 뉴스가 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상대적으로 꽤 점잖아서 말도 많이 안 하지만 또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못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얼굴은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지지자들이 인지도도 사실은 상당히 높아서 뭐 누굴 찍어야 될지 잘 모르면 잠깐 얼굴이 익숙한 사람을 찍어버리는 그런 성향들도 반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은 착시현 효과를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유슈 언론들이 다들 이 바이든을 지지하다 보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어떻습니까? 근데 미국의 언론들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지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렇죠. 2016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뉴스를 분석해서 학자들이 써낸 걸 보면은 힐러리를 당시에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던 게 일간 신문이 229개. 이때 트럼프는 9개입니다. 주간 신문은 힐러리 지지가 131개. 주간 신문 중에서 트럼프 지지는 4개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이었네. 그러니까 뚜렷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언론들이 선언을 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라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입을 닫고 숨을 크게 못 쉬고 뒤에 숨었다가 나중에 투표장 가서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서 찍었던 게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샤이 보수라고 합니다마는 샤이 트럼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언론은 공개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죠. 그러나 누가 봐도 기사 내용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지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든가 어느 당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나와서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든가 그렇게 쓰죠.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격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지하 정치 조직에 가까운 움직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간판에는 항상 민족 정론지. 뭐 불편부당하다. 뭐 그렇죠.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진실을 갖다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부터 일단 정체를 감추고 거짓으로 보이는 거니까 진실을 보도한다는 입장에서는 그건 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는 공개 지지하고 차라리 따뜻하게 써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의 극다원주의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거는 완전히 사회당 신문이고 어떤 거는 민주당, 어떤 건 기독민주당 중도신문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 신문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쓴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니까 신문은 편향적인 것처럼 보이고 방송은 약간 처진 것처럼 또는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감추고 쓰니까. 근데 이 언론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엄청나게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보정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결국은 틀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난번 2016년 대선과 관련됐던 논문들을 다시 쭉 찾아봤더니 그때 반성했던 것들이 보전은 했는데 덜 고쳐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접촉하기 좋은 도시 위주로 접촉한 거 아닌가. 예. 노동 현장, 농어촌 그리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의 외곽 지역 이런 데를 제대로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그쪽에 전화들을 위주로 걸든지 해서 맞춰야 되는데 주로 도심 위주에서 또는 빨리빨리 연락이 닿는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가방끈 긴 사람들만 먼저 접촉이 자꾸 되고 예. 가방끈 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니까 결국 SNS나 기타 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빠르고 예. 나름 정확할 것 같긴 한데 빠른 건 모르겠는데 정확한 거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반성이 있었는데 그 반성이 누구나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먹힌 것 같고 그러나 결국 투표 현장에 가면 누구나 다 한 표입니다. 예. 똑똑해가지고 나름대로 가방끈이 길어서 맨날 SNS에 글 올리던 사람이든 아니면 맨날 노동한이라고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던 사람이든 한 표는 한 표니까요. 그렇죠. 예. 예.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받아쓰는 우리 언론과 현지 언론은 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한국 언론은 뭐든지 속보가 들어오면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럼 이번에 누가 이기겠네? 그럼 이번에 누가 이기겠네? 거의 이렇게 확실시 이렇게 예, 자꾸만 그렇게 되는데 미국 언론은 맨 처음에 잠깐 실수한 거를 다시 생각해 보더니 아직은 이르고 승기를 잡기는 했으나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국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누가 봐도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거짓 승리 선언 내지는 어떻게든 판세를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뒤집어 보려는 뭔가 꼼수가 엿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보도를 했죠. 예.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대선 승리 선언 개표 중단하라. 트럼프가 외치는 구호를 그대로 제목에 달았고 또 다른 제목 하나 보면 트럼프 사실상 승리 선언 바이든은 나 못 따라잡아. 이렇게 제목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CNN 같은 경우 앵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목에 보면 태양 아래서 발버둥 치는 뚱뚱한 거북이 트럼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ABC와 CBS 그다음에 NBC는 대통령 회견을 하다가 트럼프가 계속 이상한 얘기하니까 끊어버렸습니다.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예. 하니까 중단시켰죠. 그다음에 MSNBC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NBC하고 결합한 24시간 뉴스 채널이죠.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합니다만 MSNBC 그다음에 CNBC도 회견의 앞부분만 중계하다가 여기서 멈추자 하고서 예. 그냥 중단해 버렸고 또 CNN, 폭스뉴스는 가기는 다 갔습니다. 예. CNN도 어차피 24시간 뉴스 채널이고 폭스뉴스도 그러니까 회견 전체를 중계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런 게 있더군요. 우리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MSNBC하고 ABC는 앵커가 트럼프가 말하는 거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거나 끝날 때 아까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 네. 그건 아직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즉석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앵커가 얘기를 해버리더군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언론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면서 아직까지 근데 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중간에 이 대선은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니까 중계를 끊어버린다. 이거 예. 한국에서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그렇죠. 겹다운표 쳐갖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 대통령의 얘기 또는 그 후보의 얘기를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은 벌써 확인해서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예. 받았으면 그냥 거기가 끝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만 확인하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공적인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인지 이것만 확인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면 뭐라고 떠들던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 언론은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치중을 한다. 우리하고 많이 다른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주창 저널리즘이라고 뭐 흔히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기사를 취재해서 쓰는데 뭔가 나름대로 분명한 시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그냥 사실을 밝히려고 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명한 자기만의 신념이나 세계관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좀 약간 좌파 언론이긴 합니다만 카운터펀치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정치 전문 언론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가 그렇습니다. 적으로 삼아 마땅한 자는 언론이지만 우리도 적이 되어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언론들과 우리처럼 무조건 중도라고 하면서 뒤에서 계속 딴짓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언론과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우리도 대선이 뭐 짧지 않게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우리 대선 보도도 한번 이 미국 대선 보도를 보면서 좀 반성할 부분도 반성해야 될 거고. 예. 그 시대 보도들이 대선 직전에 여러 번 나오게 됐습니다. 친절하게 누구를 뽑으세요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하루 예. 전날에 예. 유력 언론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테고요. 예. 여론조사 보도라든가 또 뭐 빅데이터 같은 걸 활용하는 뭐 그런 보도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상당히 불리했거든요. 코로나19의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그럼에도 버티는 걸 보면 역시 누구의 행동이고 누구의 언행이든 간에 언론이 많이 보도하면 선거에선 유리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언론들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 보도를 할 때 누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재미있게 하니까 무조건 받아쓰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은 자제하거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말이든지 아니면 재미나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았으면 클릭이 올라가고 페이지 뷰가 올라가고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자꾸 받아쓰는데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도 마치 실제 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반드시 당연히 이건 추정입니다라고 예. 생각하고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새로운 통신 기술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기자들이 발로 현장을 뛰어서 이걸 보존해 주지 않으면 또 틀린다. 이것도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모두 나가서 뛰어서 그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섞어봐야 실제적인 현실,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책상 앞에서만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 좀 넓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게 애리조나나 조지아 같으면은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입니다. 예. 거긴 당연히 트럼프 편이겠죠. 근데 바이든 후보가 버티고 거의 역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잘 사는 사람이 무조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구 변화 같은 거는 그 지역을 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선 보도에서 그 지역의 어떤 인구 변화나 정치적 성향의 변화 같은 걸도 민감하게 함께 파악해서 보도해주고 분석하는 그런 언론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AI 데이터와 함께 숨어 있는 표심도 발로 네. 뛰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요. 자,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실 네, 뭐 지금 계획이십니까? 설명한 것들 비슷한 겁니다. 바이든이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불복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초접전 지역이 아직 5개인가요? 남아 있어서 그것도 마저 보여드려야 되고 예.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아하. 선고, 예, 그것도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계속 불복할 것 같습니까? 일단 가는 데까지는 가서 시간을 벌어볼 겁니다. 대법원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니까 초유의 해보겠는데. 일인데요, 근데 각 주의 법원들 또 각 주의 대법원들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상욱에는 이동의 뉴스 증명수가 끝나고 뉴스가 있는 저녁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